안녕하세요. 원주 포크맨. 오늘도 보강토 작업. 오늘은 공투가 지원 왔습니다. 자, 6더블은 보강토 옮겨주고 흙 채워주고 이제 공투가 그거를 마무리 짓는 거예요. 오늘 업자가 아무래도 업자가 공투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처음 딱 들어오면은 그 일하던 그 일머리가 스타일이 다 틀리거든요, 업자들이. 그거를 처음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설명을 잘 듣고 그거대로 딱 해주면 대박이겠죠. 근데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 이분도 경력이 한 15년, 20년 됐는데 아무래도 처음 현장을 딱 들어가면 그 스타일을 맞추기가 아무튼 어렵습니다. 아무튼 운 좋게 딱 스타일이 맞다 그러면 대박이겠죠. 근데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은 그 기존에 하던 차가 한 만큼은 해야 되는데 그 기존에 하던 차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면 불만이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뭐 해봤냐 안 해봤냐 이런 좀 아무튼 좋게 서로 좋게 얘기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조금 기분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장비 가지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오늘하고 내일은 조금 아무래도 지금 이제 슬슬 일이 떨어지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오늘은 좀 딸렸거든요. 아무래도 재수 없으면 기존에 뭐 일 잡아놓은 거 있었으면 그냥 확 승질 나고 이게 스타일을 안 맞으면 같이 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또 승깔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저는 승깔이 없어요. 거의 뭐 진짜 또라이가 아니고서는 진짜 또라이도 가끔 봤거든요. 와, 완전 또라이 좀 있어요. 업자들이 또라이들도 있는데 그럴 때 웃으면서 얘기하죠. 그냥 알겠습니다 해주고 근데 다음에 부르면은 딴 데 일이 있다 그러면 안 가고 일이 없다면 갈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아무튼 일이 많은 사람들은 골라다니겠죠. 좀 짜증나는 일은 솔직히 보강토 일은 장비가 쉴 시간이 없어요. 장비가 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이제 아무래도 보강토일이 가장 빡세다 보면 돼요. 거의 보강토일은 거의 쉬는 시간이 거의 없다 보면 돼요. 그리고 장비가 두 대가 있다. 두 대가 있으면은 6더블은 쉬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이 공투는 쉬는 시간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 다 옮겨주고 다 흙을 채워줘야지만 공투는 일하기 때문에 거의 뭐 하루에 한 절반 정도 논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항상 어디나 그런 것 같아요. 어디나 좀 큰 차들은 쉬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거의 뭐 큰 차들은 계속 돌아가고 작은 차들은 어차피 그 우리가 못하는 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죠. 땡보직이라 그러죠. 아무래도 보강토 업계에서 뭐 공투 관리 뭐 마땅히 우리가 6더블이 들어가긴 좁고 그리고 미니는 좀 쓰기 애매하고 그래서 공투들이 많이 요런데 보조 쪽으로 많이 들어오죠. 제가 올라가긴 좁아요. 올라가면은 저기가 밀려요. 그러니까 보강토는 하중을 5톤 저 공투 정도 하중이 괜찮은데 저희가 14톤이 출렁출렁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보강토 끝에 1m 이상은 들어가면 안 돼요. 아무래도 그 로라도 그렇고 그 가끔 보면 보강토 누워 있는 게 많은데 이거 초보들이 이렇게 바짝 붙어가지고 하게 되면 그 밀려가지고 많이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흙살이 안 좋아가지고 약간 흙이 절대 지른 것 같았으면 안 되는데 지른 것 같다가 놓고서 그냥 진동 노라를 때려버리면 그 울려가지고 바깥으로 튀어나가거든요. 절대 지른 거 쓰면 안 되는데 가끔 지른 거 쓰는 사람 많아요. 뭐 흙은 현장 흙이다 보니까 그거를 좀 얘기를 해가지고 흙을 바꾸든가 아예 골재를 집어넣든가 흙을 버리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있는 걸 써가지고 그러면 하자 생기는 거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강토는 무조건 흙이 좋아야 된다. 안 되면은 저 폐골재 같은 거는 한 차에 뭐 시내 거는 3만원, 뭐 약간 외곽질에도 뭐 4만원, 4만원 정도면 웬만하면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안 좋은 걸 집어넣어가지고 괜히 나중에 밀려요. 이게 흙이 좀 약간 지륵이 있어요. 지륵은 물을 먹어요. 머금고 이게 토합이라 그러죠. 물 먹으면 토합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가끔 터지는 거 많이 보는데 무조건 물 나는 지역에 물 밑에서 또 샘도 난단 말이에요. 물 나는 지역에 이게 토양도 질다. 마사 같으면 그냥 흘러 나오는데 그 토양이 질면 그걸 장마철에 쭉 물고 있다가 그 토합이
비가 계속 오잖아요, 며칠 동안. 그러면 그 토합을 못 이기고 밀려 나가는 거예요. 아, 나중에 그 밀려 나간 거 저쪽에 하나 있는데 그거 한번 사진 찍어서 올려보아야 되겠네. 완전 거기는 그걸 다시 다 싸야 되는데 아무래도 뭐 땅값보다 더 나오니까 그 시골에 그런 거 싼 거는 솔직히 지금 여기는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이렇게 5, 6천 들어가더라도 다시 이렇게 헐어서 다시 하지만 땅값 싼 데는 그 땅값보다 더 그 수리비가 더 나오는 거예요. 쌓는 거보다 헐어서 다시 쌓는 거는 2배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만약에 쌓는 게 5천 주고 쌌다. 근데 다시 헐어 쌓아야 된다. 1억이 들어갑니다. 1억이 들어가는데 그 땅값이 뭐 5천 푼이 안 된다. 그런데 그 버리고 말지 1억 투자해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냥 지금 버려둔 땅들이 있어요. 그렇게 쌌다가 아무래도 이게 싼 땅이다 보니까 그냥 뭐 골재도 안 집어넣고 그냥 흙으로 초보들이 쌌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100% 무너지는데 100%는 아니고 아무래도 무너질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괜찮거니 하고 쌌는데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는 제가 봐도 지금은 이제 땅값이 좀 올라가서 다시 모르죠. 그게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헐어진 걸 그냥 냅두고 있더라고. 근데 지금 원주가 땅값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 헐어서 다시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거는 안 하는 거 봐가지고는 뭐 망했거나 그러지 않으면 뭐 땅값이 그만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공투. 아, 좁다 보니까 공투가 들어가가지고 살랑살랑. 아, 공투가 들어오니까 조금 저도 이제 좀 편해졌네, 아무래도. 아무튼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거 좀 짜증나요. 뭐 이렇게 시키고 저렇게 시키거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높다, 낮다. 뭐 빨리 해라. 뭐 쳐다보고, 저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 짜증난단 말이에요. 그 작은 장비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큰 차로 갈아타요. 이게 공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게 괜찮겠죠. 아무래도 업자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도 좀 시키기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이 든 사람들은 이게 업자들이 싫어하는 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시켜야 되는데 그게 불편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겠습니다. 이 공투 하시는 형님은 한 저보다 한 10살 많은 것 같은데 한 50대 중반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도 알게 된 지 한 이분을 처음 알게 된 게 한 2, 30년 됐어요. 그 처음에는 이제 덤프를 하시다가 15톤 덤프를 하시다가 15톤 덤프가 이제 사행길이라고 다들 덤프 15톤이나 뭐 앞사발이 지금 완전 불경기거든요. 아무래도 단가가 워낙에 낮다 보니까 기름도 많이 먹고 소모도 많고 뭐 아무튼 이게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진다리나 그래서 아무래도 덤프 쪽을 많이 접고 딴 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래도 덤프 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일머리를 어느 정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맨날 현장에서 장비하는 걸 맨날 구경하다가 일머리를 대충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덤프 하시는 분들이 장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일찍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이 형님도 한 나이 40 한 중반쯤에 시작했을 거예요, 장비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보니까 이제 한 10으로 바꿔 타야 될 것 같은데 이 형님은 아무래도 10은 그 직원들하고 뭐 하루 만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냥 아침에 와서 그냥 뭐 레벨 찍어 놓고 그냥 이거 하세요. 그럼 맨날 며칠을 그냥 한 군데서 일할 확률이 높거든요. 텐들은 대부분 뭐 브레이크를 치든가 상차를 하거나 꼼빵을 하거나 거의 대부분 물량 뛰기를 하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젊어서는 이렇게 작은 장비를 하다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거의 갈아타시더라고. 텐은 거의 뭐 직원 하루에 뭐 사인 받을 때는 한번 보지 거의 볼 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몇 달을 그냥 뭐 비가 오든 말든 그냥 일을 합니다. 약간 장단점이 있겠죠? 텐은 현장에서 기름을 대줘요. 트랙. 뭐 이 공투도 트랙이지만 공투는 뭐 100% 자기가 기름을 넣어야 되고 텐들은 하루에 뭐 기름을 뭐 150에서 200리터를 먹기 때문에 그 개인이 넣는다? 그러면 넣을 수가 없어요. 뭐 200리터 먹으면 하루에 거의 뭐 26, 7만 원을 먹기 때문에 그거 솔직히 기름 안 넣어준다? 그러면 RPM 낮춰놓고 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텐들은 100% 기름을 넣어줍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월 때는 기름을 넣어주겠죠? 그래서 월 때는 왜 기름을 넣어주냐? 어차피 월 때잖아요. 월 때인데 기름을 넣어줘야지. 기름 안 넣어주면 우리가 이제 RPM을 좀 낮춰놓고 일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기름 넣어주면, 근데 기름 넣어준다 하더라도 RPM을 이빨에 올려놓으면 차가 덜렁거리기 때문에 초보 티가 나죠. 아무튼 뭐 RPM을 많이 올릴수록, 초보 기사님은 RPM을 많이 올릴수록 덜렁덜렁 차가 많이 덜렁덜렁합니다. 어느 정도 되면은 뭐 RPM 올리든 적든. 그리고 RPM 올리고 일하면 아무래도 편하죠. 심은 나무 돌고 동작도 나무 돌고 그거를 내가 맞출 수 있으니까. 근데 초보 때는 약간 일에 따라서 아우 저 공투 짜증나겠네. 왜 그냥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사람들 바로 옆에 있으면 좀 위험하잖아요. 괜히 돈 50만 원 벌러 왔다가 사람 한번 건들면은 또 장난 아니잖아요 그게. 요즘에는 요즘 법이, 그 산재법이 잘 됐어요. 옛날에는 그게 안 돼가지고 장비가 사람을 쳤다? 그럼 장비 보험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올해부터 바뀐 게 그 구상권 청구라는 게 없어졌어요. 원래 이게 이런 식이에요. 만약에 산재를, 우리가 장비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 그러면 이제 얘는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산재 처리를 해줘요. 산재 처리를 해줘가지고 그 사람한테는 이제 다 보상을 해주고 뭐 치료비 다 해서 산재 처리해주고, 나중에 한 2, 3년 지나면 그게 구상권 청구라고. 이놈들이 그거 네가 실수했기 때문에, 네 과실로 했기 때문에 거의 뭐 소송 비슷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구상권 청구라 해서 뭐 압류도 하고 이것저것, 이제 뭐 돈을 안 줄 때는 뭐 이제 법적 처리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폐지가 됐어요. 이거 악법이다. 그건 악법이다. 우리가 그 사람 일부러 다치게 한 거야? 현장에는 안전 관리도 있고 안전 요원, 뭐 안전 지시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장비 옆에는 누구도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안전 요원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안전, 이제 그 장비 한 대 한 명을 배치하게끔 법적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 안전복을 쓰고 그 조끼를 입고 그다음에 봉을 하나 들고 장비 옆에 누가 갔다 그러면 호루라기 빽빽 불어대면서 못 가게 한단 말이야. 안전을 위해서. 근데 그런 걸 얘네들 설치 안 한단 말이야, 대부분. 그러면 걔네들이 잘못하고 있는 건데 나중에 사고 났을 때 우리 보고 다 구상권 청구 들어오면은 우리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그거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올해 1월부로 그게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구상권 청구 못하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도 노동자예요, 노동자. 굴삭기 기사도 거의 장비 한 대 사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말하자면 건설 계통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목수가 망치를 사가지고 들어오듯이 우리는 장비를 사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장비 사가지고 똑같이 그들의 지시를 받고 똑같이 노동을 하는 거예요, 노동을. 그러다 보니 우리도 노동자다. 우리가 무슨 사장이냐. 거의 뭐 장비도 뭐 캐피탈에다가 거의 뭐 버는 사람들은 벌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장비 계통 그렇게 돈을 뭐 이렇게 잘 벌지는 못해요. 약간 능력자들은 이제 뭐 워낙에 근데 요즘에 뭐 능력자들도 뭐 일이 많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상태에서 그냥 뭐 사고 한번 났다고 그 우리 보고 다 하라 그러면은 망합니다. 우리도 뭐 먹고 살아야죠. 근데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 이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무튼 못하는 걸 자꾸 이제 노동조합에서 강력하게 주장해가지고 아무래도 요즘 대통령이 그런 거 쪽으로 노동자들 위해서는 좀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무튼 저거를 빼달라는 얘기 같은데. 자, 아무튼 이 경제 위기는 자꾸 뭐 대통령 탓을 하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경제는 흐름이다. 어떤 대통령이 와도 똑같다. 지금 역대 대통령들이 이래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흐름인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흐름이다. 이거는 뭐 빼려는 것 같지 않는데. 뭐 10년 주기 흐름, 뭐 5년, 뭐 이런 흐름이 있듯이 거의 흐름이에요. 흐름이고, 이게 그 역대 대통령님들이 다들 잘 하셨지만 그 흐름에 따라서 그 경제를 살리려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경제를 살리려고 했던 게 나중에 터지는 거예요. 그게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얘기 들었거든요. 정치 얘기를 하면은 뭐 안 된다고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래도 뭐 좋은 얘기는 괜찮지 않나 싶은데. 아무래도 지금 정치인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표를 얻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쓰는 거예요. 예산도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거야. 그럼 나중에 그게 터지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터져가지고 이제 힘들 것 같은데, 제가 보는 입장입니다. 뭐 욕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그런데 뭐 누가 어떻게 해서 어떻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흐름이라고 봐요. 그냥
그분들도 엄청난 다 절반 이상이 뽑은 거 아니에요. 그만큼 믿고 다 뽑았는데 그 욕을 아무 난 반대쪽 사람이겠죠. 반대쪽 사람은 엄청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개인들은 우리 가족이나 뭐 개인 나를 위해서 그냥 열심히 살면 될 것 같아. 그 흐름이야 뭐 욕해봐야 뭐예요. 욕하면 뭐 좀 나아지나요? 그러면 이제 뭐 투표로 말합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투표로 말합시다. 마음에 안 들면 이걸 남한테 얘기해 소용없잖아요. 남한테 얘기하면 그게 뭐 먹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강하네. 그리고 많은 거죠. 자기 소신대로 투표에 참여해서 뽑으시고, 만약에 내가 지지했던 분이 뭐 당선이 안 되더라도 그 반대쪽이 그만큼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뽑았다는 얘기예요. 당선된 사람은. 그러니까 그만큼 인정해주고 또 따라가 줘야죠. 내가 반대했다고 맨날 반대에 서가지고 욕만 할 겁니까? 다시 이제 투표가 끝났으면은 그분이 뭐가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좀 지지하고,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은 좀 요즘에 많잖아요. 뭐 국민 뭐 신문보다 뭐다 뭐 언론이다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국민청원이다 여러 가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론을 이용해야지 그거를 개인이 뭐 그렇게 욕해봐야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저는 흐름대로 사회 흐름대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내일이 토요일.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요즘 요일 가는지도 모르겠네. 잠깐만. 오늘 토요일이네. 토요일. 야, 요즘 그렇죠. 이게 장비 개통은 토요일, 일요일이 없잖아요. 비 오는 날이 쉬는 날이고 일 없는 날이 쉬는 날이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목소리가 조금 그냥 막 떠들다 보면은 이게 건조해서 그런지 목소리가 말라가네요. 물 좀 먹고요. 그래도 장비가 2대니까 좀 한가하네요. 그래도 흙만 퍼주고 저 혼자 할 때는 조금 바빴는데 그래도 여유가 조금 생기네요. 아무래도 보강토 헐었다 다시 싸고 있습니다. 이거 총 다 헐어가지고 총 다 마무리까지 되는데 다 수로간 놓고 돌 다시 싸고 뭐 마무리 되는 데까지 헛돈 한 5-6천만원 헛돈 들어갑니다. 자, 와이프가 2명이랍니다. 이란에서 왔습니다. 35살. 아무튼 뭐 돼지고기도 먹지도 않고 아무튼 키가 커요. 한 18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키도 크고 훤칠하죠. 핸드폰을 저한테 충전하라고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맡겼는데 핸드폰을 제가 켜봤어요. 근데 다 영어더라고요. 얘네가 영어권인가 봐요. 영어. 아무튼 뭐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뭐 아무튼 친해겠죠. 아무래도 멋있어. 자, 저희 집 앞에 이제 모를 거의 다 심었더라고요. 오늘 내일 뭐 한 절반 이상 심을 것 같아요. 이 주말에 보통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모를 많이 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내일 하면은 모가 절반 정도 심을 것 같고, 다음 주부터는 일이 뚝 떨어질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기 공투하시는 형님도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적이 없었답니다. 올해만큼 이렇게 일이 없는 게 없었답니다. 그렇죠. 뭐 인프라 공사가 뭐 그때 올림픽 때문에 한 10년은 잘 벌어 먹었죠. 그리고 기업 도시다, 혁신 도시다 꽤 벌어 먹었죠. 아무래도. 근데 올해는 진짜 일이 확 떨어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노는 사람들은 그냥 길가에 논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여지껏 잘 벌었잖아요. 잘 벌었으니까 그거 잘 벌은 걸 유지해가지고 그러면 되죠. 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좀 쉬자고요. 푹 쉬면서. 그런데 이게 그 열심히 버는 거를 아파트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조금 오래 힘들 것 같아요. 아예 뭐 5천만 원 싸게 내놔도 안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요럴 때 쌀 때 좀 필요했던 분들은 요럴 때 쌀 때 사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사지 그분들은? 이게 항상 심리가 그러나 봐요. 또 비쌀 때는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괜찮다니까 또 비쌀 때 사는 거야. 그래서 쌀 때는 또 더 떨어진다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아무래도. 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못 사는 거야. 그런 거 같아요 아무래도. 그냥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지금 사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완전히 한여름이야. 예. 아무래도 그래 집을 그 아파트라든가 이런 거는 1인 1주택으로 자기가 살 집만 있으면 되지 그거를 왜 가격을 그 사가지고 피 받으려고 그거 사는 거 좀 국가에서 막았으면 좋겠는데 1인 2채 이상은 안 된다 지금 뭐 3채 4채 10채 막 20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인데 그걸 좀 안 되나 국가에서 이렇게 그 아무래도 뭐 좀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있는데 좀 강력하게 아예 그냥 1인 2채 이상 갖지 못하게끔 아예 뭐 한 채가 더 좋을 것 같은데 한 채로 딱 하면 이게 집이 지금 솔직히 뭐 얘기 들어보니까 집은 남는다 그러던데 집이 남아도는데 아무튼 지금 원주도 엄청나게 지었어요 아파트를 아무튼 작년에 진짜 엄청 많이 지었을 거예요 뭐 역대 최고라고 얘기 들었는데 전국적으로 그런데 그거를 막 10채씩 사가지고 지금 이제 그 월세고 전세고 내놨는데 그것도 안 나간답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는 좀 그래도 좀 난데 기업도시 아파트가 지금 막 지금 입주한단 말이에요. 입주하는데 막 월세 30만 원, 40만 원이 막 나온답니다. 그 3억짜리 아파트가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거는 그 5평짜리 원룸도 저 4, 50 받는데 와, 이거는 완전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오세요. 부동산 하면 근데 거기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 그런 싸게 막 50만 원 나오는 그런 월세 그 아파트는 거의 대출이 엄청 끼었답니다. 그래서 대출이 엄청 끼어가지고 잘못하면 깡통 주택 될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뭐 월세인데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근데 월세라도 얘네들이 뭐 보증금을 뭐 몇천 원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국가에서 2천까지인가 그거를 뭐 국가에서 그 나중에 안 주더라도 받아주니까 그런 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새 아파트는 한번 살아보고 싶네요. 그래서 집사람 보고 야 너 아파트 들어가라. 그리고 우리 두 집 생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도 한번 재미삼아 얘기해봤는데 나간다 해도 안 나가네. 아무튼 지금은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포크맨이 별 엉뚱한 소리도 하네요. 지금 한가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자, 동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장비 한 대 추가되니까 이렇게 한가하네요. 어제는 진짜 5분도 쉬는 시간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찍기도 애매했고 그랬는데 오늘은 지금 거의 뭐 한 2, 30분째 그냥 쉬고 있습니다. 자, 동영상 찍은 시간 23분, 23분 동안 거의 뭐 쉬었네요. 자, 내일 모레부터는 이제 일이 뚝 떨어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말엔 아무래도 이게 보통 농사 지기 전에 모든 걸 하려고 이제 어제 오늘 내일을 조금 장비가 조금 딸렸거든요. 저쪽에 장비 맞춰줘야 되는데. 동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